한국의 기술력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미국 승무원이 비상착륙을 하는 순간 그녀의 모든 편견이 무너져 내렸던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믿었던 그녀가 결국 눈물을 흘린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엔진에 심각한 결함이 발생했습니다. 새빨간 경고등이 깜빡이며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태평양 상공 37,000피트, 무거운 구름층 사이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기체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고 곧이어 오른쪽 엔진에서 불길한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객실 순식간에 차가운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석 승무원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우측 엔진 과열로 인한 결함이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인천국제공항으로 비상착륙을 진행하겠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곳은 태평양 한가운데였고 비행기는 샌프란시스코 IT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실리콘밸리의 주요 인사들이 탑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겐 그들의 안전이 제가 한 번도 방문한 적 없는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니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께 전달하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라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수석 연구원이었던 아버지와 항공 전문의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저는 지금 현재 델타항공의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류층 집안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으며 자란 저는 자연스럽게 미국이 세계 최고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승무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부터 저는 유럽 노선만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런던, 파리, 로마, 저와 비슷한 문화와 가치관을 가진 승객들을 모시는 것이 저는 편했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시아 노선은 피했습니다. 왜냐하면 시끄럽고 요구사항이 많은 승객들이라는 편견을 조금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을 위해 프랑스산 와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행에는 실리콘밸리의 유명 기업 CEO들이 탑승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들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역시 미국의 서비스가 최고네요. 한 승객의 칭찬에 저는 우아하게 미소로 대답해왔습니다. 저는 이코노미석의 아시아 승객들을 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서비스 기준을 이해나 할까? 하는 이런 건방진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비행기 기내 조명이 순간 깜빡였고 곧이어 익숙하지 않는 엔진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기류 변화라고 생각했는데 조종실에서 들려온 기장님의 목소리는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재 엔진 상태가 불안정하기에 자연적으로 선회하겠습니다. 기장의 차분한 목소리가 기내 안을 무겁게 울렸습니다. 모니터링 화면에는 엔진 과열 경고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이상 신호라고 생각했지만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 갔습니다. 수석 승무원님, 죄송하지만 이대로는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기 힘들 것 같습니다. 기장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연료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인천공항으로 비상착륙을 준비해 주시겠습니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인천이요? 저는 즉시 대안을 찾아보았습니다. 기장님, 괌이나 오키나와는 안 될까요? 거리상 인천이 가장 안전합니다. 현재 엔진 상태로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요. 비즈니스석의 실리콘밸리 임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라고요? 차라리 일본은 안 되나요? 아시아의 공항에서 보잉 777을 수리할 수 있기는 한가요? 저는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현재 상태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델타 항공은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저도 불안했습니다. 비상 착륙이라니, 그것도 인천공항에서 15년 경력 동안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사라, 비상 착륙 준비를 시작할게요. 제시카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제자리로 돌아가 승무원들을 소집했습니다. 비상 착륙 매뉴얼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세요. 특히 구명조끼와 산소 마스크, 그 위치를 승객들에게 정확히 안내해주세요.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나사 출신 아버지의 말씀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상 착륙의 성공은 지상 관제와 정비 시스템에 달려있어. 수십 년의 기술력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야.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TV에서 본 K-드라마와 삼성 스마트폰이 전부였죠. 그들이 과연 최첨단 보잉 777의 비상 상황을 제대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고도를 낮추며 구름층을 뚫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모습을 드러낸 모습은 제 예상과 달랐습니다.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이 마치 설계도면처럼 정확하게 정렬되어 있었고 도로는 거대한 동맥처럼 도시 전체를 체계적으로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상상했던 아시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델타 892 인천공항 관제탑입니다. 비상 착륙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또렷한 영어와 완벽한 발음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전달하는 정보의 전문성이었습니다. 현재 풍속 8노트, 기압 만 13 헥토파스칼, 활주로 온도 18도, 비상 착륙을 위한 최적 경로를 전송하겠습니다. 착륙 지점 주변 반경 1km 통제 완료. 순간 제 고정관념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관제 지시가 아닌 미국의 최고 공항들에서도 보기 힘든 수준의 정밀한 데이터였습니다. 사라, 저기 좀 봐. 제시카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활주로 주변에는 수십 대의 비상 차량들이 마치 군대처럼 완벽한 대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최신형 소방차, 구급차, 특수 구조 차량들까지. 그것도 모두 제가 LA에서도 본 적 없는 최첨단 장비들이었습니다. 지상 통제소입니다. 현재 보잉 777 비상 착륙 매뉴얼에 따라 24개 구역 준비 완료. 실시간 기상 변화 감지 시스템 작동 중. 특수 소화제 분사 준비 완료. 저도 모르게 입이 벌어졌습니다. 이건 그들이 단순히 매뉴얼을 따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을 연습한 것처럼 모든 움직임이 정교하고 완벽했습니다. 델타 892 착륙 1분 전 현재 우측 엔진 화재 가능성 70%, 착륙 즉시 A팀 투입 예정, 의료진 대기 완료. 창밖으로는 형형색 색의 비상등이 활주로를 수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마치 하나의 정교한 교향곡 같았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요. 비행기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예상과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착륙 충격은 놀라울 정도로 부드럽고 즉시 양쪽에서 특수 소화제가 분사되기 시작했습니다. 델타 892 비상 착륙 성공. 우측 엔진 진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승객 대피 준비해주세요. 제가 지켜본 것은 마치 하나의 완벽한 오케스트라 같았습니다. 24대의 특수 소방차가 정확한 각도로 포물선을 그리며 소화제를 분사했고 동시에 첨단 열화상 카메라로 엔진 상태를 실시간 분석했습니다. 사라, 이건 마치 나사의 발사대 같아. 제시카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상 착륙이 아닌 과학적으로 설계된 안전하고 완벽한 구조작전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승객 대피가 시작되자 각 출구마다 다국어가 가능한 구조대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맞춤형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혹시 실리콘밸리에서 오셨나요? 저희가 준비한 임시 업무 공간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 공항 직원이 비즈니스석 승객들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객 명단을 분석해서 개별 맞춤 서비스를 준비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통제실에서는 AI가 실시간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고 각 승객의 상태와 필요한 조치들까지 디지털 트윈 시스템으로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미국의 어느 공항에서도 보지 못한 수준의 기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틀리셨구나. 저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후진국의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이제 막 시도하려는 많은 기술들이 이미 완벽하게 구현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저는 수석 승무원이라는 타이틀도 미국 최고의 항공사라는 자부심도 내세우지 못했습니다. 그저 배우는 자세로 이 놀라운 한국 시스템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공항 관계자의 안내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제가 마주하게 된 광경은 제 모든 편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으니까요. 승무원들을 위한 스마트 케어 존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처음 맞닥뜨린 건 거대한 미디어월이었습니다. 실시간으로 항공기 정비 현황이 업데이트되어 있었고 정비에 필요한 예상 시간과 진행 사항이 한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현재 엔진 냉각 작업 진행 중입니다. 예상 소요 시간 8시간 32분.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승무원 라운지에 들어서자 마치 프리미엄 라운지에 온 것 같은 착각이 들었습니다. 한쪽 벽면에는 스마트 미러가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으로 항공편 정보와 날씨, 대체 항공편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식사는 어떠신가요? 저희가 준비한 실시간 주문 시스템으로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태블릿을 통해 주문하자 로봇 바리스타가 즉시 커피를 내어주었고 한식부터 양식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제시카, 이건 정말 믿을 수 없어요. 지금 로봇이 만든 커피를 제가 마시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맛도 너무 최고예요. LA 스타벅스보다 훨씬 낫네요. 승객 대기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모든 좌석에는 무선 충전기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었고 개인별 태블릿으로 실시간 항공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비행 스케줄 변경 시 자동으로 호텔 예약까지 제안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 좀 봐요. 모든 게 자동화가 되어 있어요. 실제로 승객들의 국적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입국 심사까지 이 태블릿으로 미리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환승 라운지였습니다. 그 안에는 캡슐 호텔과 샤워실은 기본이었고 심지어 수화물 보관소에는 자동 로봇이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와, 이건 단순한 공항이 아니고 기술과 서비스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하나의 작은 도시인 것 같아. 그리고 우리는 방금 그 도시의 시민이 된 것 같지 않아?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비팀장이 저희를 항공기 정비고로 안내했을 때 저는 제가 알던 모든 항공 정비의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 이쪽이 항공기 정비고입니다. 정비팀장의 안내를 따라 들어선 공간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대형 전간판에는 우리 항공기의 실시간 정비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고 각종 첨단 정비 장비들이 체계적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인천공항 정비고는 A380과 B747 등 초대형 항공기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보잉 777 정비는 저희의 전문 분야입니다. 정비고 안으로 들어서자 정비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 팀은 엔진 냉각 시스템을 점검하고 다른 팀은 연료 라인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비사들이 태블릿 PC를 하나씩 들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정비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보잉사와 직접 연결된 정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더라도 본사의 승인을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이었습니다. 항공기의 상태가 3D로 시각화되어 있었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엔진 점검은 최소 12시간이 소요되지만 저희는 첨단 장비와 기술자들 덕분에 8시간 안에 완료할 수 있어요. 정비팀의 움직임은 마치 잘 짜인 퍼즐 같았습니다.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완벽한 점검을 수행하면서도 전체적인 흐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정비 기록은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합니다. 이렇게 쌓인 데이터는 향후 저희에게 유사 상황 발생 시 참고 자료가 되는 것이죠. 정비팀장은 태블릿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화면에는 지난 10년간의 보잉 777 정비 이력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고 각 케이스별 해결 방안까지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제시카가 창을 가리켰습니다. 활주로에서는 특수 장비를 실은 차량이 우리 비행기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엔진 정밀 검사 장비인데 초음파와 열 화상 카메라로 내부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정비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알던 것과는 전혀 다른 정비 철학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만 고치는 게 아니라 항공기 전체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연료 라인의 문제는 예상보다 심각하지 않네요. 하지만 점검하는 김에 다른 부분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승객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정비팀장의 이 한마디가 저를 완전히 굴복시켰습니다. 그들에게 정비는 단순한 수리가 아니라 정말 귀중한 생명을 다루는 일로 보였습니다. 미국의 항공사들이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모든 점검이 완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륙해도 충분히 안전합니다. 정확히 8시간 만에 모든 정비가 끝났습니다. 정비 보고서를 받아들고 저는 마지막 자존심마저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부심을 가졌던 미국의 항공 기술이 이곳 한국에서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었으니까요. 비행기가 다시 이륙할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저는 비행기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천공항의 직원들이 여전히 비행기 주변에서 끝까지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더라고요. 사라, 우리가 정말 큰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 제시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겪은 8시간의 경험은 15년간 쌓아온 제 모든 경험과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최첨단 비상착륙 시스템과 완벽한 승객 케어,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정비 기술까지.
이곳은 제가 생각했던 아시아의 어느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귀국 후 첫 회의에서 저는 이번 일을 본사에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대한민국 인천공항의 시스템과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프로페셔널한 위기 대응 능력에 대해서요. 회의실의 반응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임원들의 표정이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하나씩 보여줄 때마다 진지해졌습니다. 특히 정비팀의 데이터 기반 점검 시스템과 승객 케어 프로그램은 우리도 즉시 벤치마킹 해야 할 부분이라는데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이제 저는 신입 승무원들을 교육할 때마다 이 경험을 떠올리면서 신입 승무원들에게 공유합니다. 세상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얼마나 좁고 편협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혁신이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한 곳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공항을 보고 싶다면 인천으로 가보세요. 거기서 당신의 모든 편견이 깨어질 거예요. 이제 이 말은 제가 신입교육에서 항상 하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그들이 보여준 겸손한 전문성이었습니다. 최고의 시스템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결코 그것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한 달 후에 우리 항공사는 인천공항과 정비기술 협약을 맺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의 보고서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이제야 그들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걸 인정한 걸까요? 지금도 태평양을 건널 때면 저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두려움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비상착륙이 어떻게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교훈이 되었는지를요. 더 이상 저는 승객의 국적으로 그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새로운 것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은 여전히 가지고 있지만 이제는 다른 문화와 기술을 존중하고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깨달음이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오나 싶습니다. 마치 그날 제 편견이 무너져 내린 것처럼요. 지금도 승무원 교육장에는 그날 제가 찍은 인천공항의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미래의 항공 서비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로서요. 지금까지 델타항공 수석 승무원 사라 앤더슨의 이야기였습니다. 한순간의 위기가 오히려 값진 깨달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날의 비상착륙은 한 미국 승무원의 편견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시스템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인천국제공항은 단순한 공항이 아닌 세계 항공산업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선진국 강자들도 이제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된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도 인천국제공항에서 특별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동 체크인부터 수화물 처리, 환승시설, 라운지, 그리고 문화체험까지 인천공항의 어떤 점이 가장 인상 깊으셨을까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자부심을 더욱 키워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이 해외여행 중에 우리나라 공항과 달랐던 점에 대해 느끼신 점이 있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우수성을 전 세계로 알리는데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대한민국의 훌륭한 인천공항을 알리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